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취미들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할 것인데요. 특히 저는 오늘 가죽공예와 목공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 말고도 여러 취미들, 뭐 독서나 영화 보기, 뭐 운동 같은 다른 취미들도 많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그 두 개를 더 집중해서 발표드릴 건데요. 일단 가죽공예와 목공예, 제가 만든 것들인데, 제가 가죽공예, 목공예를 처음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목공예는 처음 한 예준이 나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10살, 12살 뭐 이 정도 됐을 때 반지의장을 보면서 뭔가 그리고 반지의장 책도 보고 그러면서 무기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졌고, 또 갑옷 뭐 그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쇠나 철 같은 건 제가 그 나이는 못 다루니까 목검을 만들어야 되겠다, 목검을 해서 처음으로 뭐 강변 돌아다니면서 나무 주워서 깎고 뭐 칼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한 1, 2년 정도 후에 해리포터를 보면서 내가 저 마법 지팡이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이런 마법 지팡이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목공예는 그렇게 제가 처음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는 조금씩 하고 있고요. 가죽공예는 좀 더 최근에 하게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가죽공예를 접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가죽공예를 엄청 하고 싶어져서 가죽공예 도구나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적당히 찾아본 다음에 또 구매도 하고, 그래서 지금 도구들을 많이 사게 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죽공예를 뭐 했다 안 했다 하다가 지금 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얘랑 비슷한 거긴 한데 좀 제가 더 좋아하는 색깔인 가죽으로 이렇게 필통을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가죽공예와 목공예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한 이유는, 좀 더 이 애들이 요즘 할 게 없잖아요. 핸드폰, 뭐 TV 이런 거가 없으면 뭔가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애들도 공예, 좋은 취미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두 개를 발표하는 건데요. 특별히 가죽공예와 목공예의 장단점, 둘을 서로 비교했을 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에 대해 오늘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목공예는, 제가 보기엔 목공예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목공예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목공예를 하게 되면서 돈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도구가 딱 필요한 게 3개인데, 커터칼, 괜찮은 커터칼 하나랑 뭐 사포, 그리고 그냥 길 가다가 주는 나무, 이것도 좀 거기 앞에 주는 거긴 한데, 이렇게 딱 3개만 있으면 이렇게 쓱쓱 하고 모양 만들고 사포질 하면 목공예는 그냥 그대로 끝인 거여서, 정말 집에 있는 커터칼, 집에 있는 사포,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1도 안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목공예의 장점은 비용이고요. 반면에서 가죽공예는 돈이 좀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 있는 것들 다 가죽공예 물품들인데, 사실 다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일부만 가져온 게 이 정도고, 이걸 다 구입한 후에 그 후에는 뭐 돈을 안 써도 되면 좋죠. 뭐 글러브 사고 난 후에 그냥 글러브만 쓰면 되는 것 같이 그러면 좋지만, 계속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가죽을 또 사야 돼요. 또 당연히 인조 가죽으로는 일을 못 하니까 천연 가죽을 사려는데, 그러면 또 도구 사고 천연 가죽 사고 이러면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실 같은 거 다 쓰면 또 사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목공예가 영원에 비례해서 가죽공예는 처음 시작하려면 돈이 많이 특히 애들한테는 좀 많이 돈을 내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 가죽공예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고요. 그래도 가죽공예가 최고의 장점인 게 좀 쉽다는 거예요. 실력을 필요로 하긴 하는데, 그 대신에 가죽공예가 좀 쉬워요. 그냥 가죽 자르고 이거 바느질 이런 구멍 받고 바느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죽공예가 나름 쉬운 편인데, 실력만 조금 있고 연습만 조금 하면 가죽공예는 쉬운 반면, 목공예 같은 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드럼스틱으로 제가 만든 건데, 일단 커터칼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여기가 아플 때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 쓱 봐요. 뭔가 틀렸어? 또 해요.
계속 하고 사포질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보다가 또 사포질도 하고 또 그러다가 실수로 나무가 결 때문에 빡 부러져. 그럼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시간을 많이 들었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이런 뭔가 손은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런 육체적 노동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목공예는 아마. 그래서 가죽공예는 그래도 실력만 있으면 꽤 쉬운 반면 목공예는 실력이 있던 없던 그냥 손이 엄청 아프고 목이 힘들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게 목공예의 단점이자 가죽공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목공예를 처음엔 애들이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공예와 가죽공예를 해봤는데 이제 저는 가죽공예를 좀 더 좋아해요. 좀 더 실력만 있으면 되니까 좀 더 시간도 덜 들고 실력만 있으면 되니까 저 가죽공예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목공예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공예는 저희 금속 공예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뭐 쇠 같은 걸로 반지라던가 뭐 목걸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고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이제 성인이 되고 돈이 좀 많아지면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배워서 칼이나 뭐 갑옷이나 그런 것도 작게 그냥 단검이나 뭐 그런 거를 한번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는 금속 공예를 지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속으로 조금씩 고민 중이기도 하고요. 다음번에 이 작품 만들면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목공예는 칼을 쓰는 공예다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데 몇 세 정도부터 추천하시는지. 애들마다 다른데 이게 사실 칼을 어떻게 쥐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위험하고 안 위험하냐가 나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칼이 절대 베일 수가 없어요. 칼이 뒤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힘이 좀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준이 나이 정도는 되지 않나. 그리고 예준이 나이 또래에서도 뭐 좀 너무 와일드하고 뭔가 조심성이 없는 애들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한 13살 정도 되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소심하고 조심한 성격이면 한 11살 정도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드롭스틱이 아니라 지팡이 보면은 겉에가 되게 맨들맨들한데 뭘 발라가지고 이렇게 맨들맨들해졌네요. 이거는 좀 그 칼, 사포, 그 나무 말고도 더 추가로 할 경우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사포라면 엄청 맨들맨들해진 상태에서 사포로 맨들맨들하게 만든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사가지고 데니쉬 오일 이게 좀 많이 들었어요 돈이. 근데 어쨌든 데니쉬 오일을 사서 이게 겉을 칠하면 이렇게 반짝반짝해지고 조금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지고 절대 뭔가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오일을 바릅니다. 이 목공예랑 가죽공예를 할 때는 되게 좋은데 이거는 어쨌든지 쓰레기나 먼지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작업실 따로 있는지 아니면은 어디에서 하는데 그 후에 작업을 어떻게 한다는지 궁금해요. 가죽공예는 쓰레기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고 쓰레기는 그냥 얌전히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서 좋은데 목공예 같은 경우는 방금 저것처럼 계속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워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작업을 밖에서 했어요. 저희 집 앞에서 의자 피고 이렇게 발음 안 되는 곳에서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하고 사포질을 할 경우에는 진짜 그 톱 뭐 이런 나뭇가루가 엄청 날아오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고글 쓰고 밖에 나가서 사포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죽공예는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왔는데 목공예 같은 걸 하실 거라면 밖에서 하시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서. 가죽공예는 이렇게 요즘 옷공예는 뭐 이렇게 영화 보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죽공예 작품 만들 때는 어디에서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만드는?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마 가죽공예 같은 것도 뭔가 반제장에 가죽 갑옷도 나오고 또 칼집도 가죽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거 말고도 가죽공예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한 예전에 정도 했을 때 이제 슬슬 피통이 필요한데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뭐 미션이 인디아나 존스나 뭐 반지의 장 같은 데 보면 가죽으로 이렇게 파우치도 있고 필통 쓰고 가죽 가방 쓰잖아요, 인디아나 존스가. 그래서 가죽 색깔과 그런 게 너무 멋있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가죽을 좀 좋아하게 되고 나도 나도 가죽으로 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면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가죽으로 만드는 걸 훨씬 더 예쁘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저 지팡이 몇 살 때 만들었어요? 한 1.5년 전에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때. 사실 그 나이 치고 제가 다시 만들라고 해도 되게 힘들어하면서 만들 것 같은데 그때 시간과 정성을 엄청 들여서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아마 1, 2년 전에. 공예 비엔날레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데 가본 적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를 구경하러요? 네. 한 번도 그런 거 안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그런 데를 직접 가진 않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잘 보니까 뭐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죽 필통을 쓰고 있어. 그러면 한번 잠시 봐도 될까 하면서 그냥 냄새 맡아보고 뭔가 만져보고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돌려주고 하면서 좀 더 생활 속에서 뭐가 어떤지 좀 더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가게보다. 백 선생님. 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만지다가 이렇게 뚝 부러졌을 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공에 이제 좀 확장되면 색상, 뭐 책꽂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이게 좀 부러졌어요. 제가 결을 예상을 잘못하고 이걸로 딱 들어갔다가 이게 팍 부러진 건데 이렇게 약간 그래서 흠이 나는데 나름 사포질을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흠이 나는데 일단 그럴 때 나는 스트레스는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그냥 진짜로 그냥 잊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목공회가 그게 좀 단점이 큰 것 같아요. 다시 시작을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실수를 하면. 그래서 뭐 실수해도 그냥 감수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고요 저는. 그리고 책상이나 뭐 의자 이런 걸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저는 그걸 딱히 안 좋아요. 저는 그건 목공, 공예를 안 붙이고 그건 저는 그냥 목공이라 부르는데 목공은 뭔가 너무 좀 투박하고 크고 쓸모가 있긴 한데 만들기도 힘들고 나무값 그건 진짜 나무를 사야 되니까 나무값도 들고 스케일도 크고 뭐 나사도 필요하고 이런 걸 만들려는 거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잘 만들지? 인터넷 사면 더 예쁘게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안 팔니까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사고 그런 걸 좋아해서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네, 질문.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여기 목공예를 하면 목이 아프구나. 죄송합니다. 가죽공예를 하면서 거기 비용이 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비용은 누가 되나요? 처음에 도구 같은 거 살 경우에는 제가 이런 거 살 때 되게 알뜰살뜰하게 최대한 저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편이라서 제가 찾고 그다음에 아빠 엄마가 뭐 생일 선물로 사주시거나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시거나 이렇게 아빠 엄마가 생일 선물로 가죽을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이 도구를 살 때 이 아빠 엄마가 사주시는 거고요. 최근에 이 가죽을 사게 됐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냥 내가 사주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엄마가 사주셔서 열심히 그리고 이게 사실 엄마 필통이에요. 이게 엄마 필통이어서 이제 약간의 엄마 것도 만들어 드리고 나도 가져가서 줬고 뭐 이런. 그럼 가죽 필통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아본 적 있어요? 아직 제 작품이 그게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팔 생각해요. 계획은 있어요? 팔 계획이 제가 일단 지금도 속도가 너무 느리고 나중에도 속도가 너무 느리고 완성도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팔기보다는 좀 만들고 지인한테 뭐 생일 선물로 준다거나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내가 쓴다거나 좀 더 그럴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지팡이를
제가 아직 참는데 잘 파신다면은 얼마에 파실 수 있어요? 제가 사는 것보다 이게 제가 세진형 지팡이도 만들고 하진아 커스텀 지팡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지팡이 여러 개 만들었는데 요 놈은 제가 친히 저를 위해서 만든 거라서 할 생각은 없고요. 그 대신에 만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5일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취미를 하면서 나중에 장래에 할 직업을 찾아가는 건 사실 너무 이상적인데 아까 금속 쪽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꿈이 금속 공예 디자인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장래 공예가 제가 좀 좋아하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손재주가 없는 것 같지도 않아서 한번 꿈으로 뭔가 장래희망으로 생각을 해본 적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공예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제가 여러 하진을 따라서 뭐 아트 컨벤션 뭐 이런 데 가서 뭐 구경해본 결과 공예로 돈을 벌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쇠공예 같은 거는 정말 애초에 그 어디서 할 건지 무엇으로 할 건지 그런 제약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마 취미로 할 것 같아요. 돈을 벌기가 좀 힘들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지팡이는 그냥 그냥 아직 그 지팡이는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라 드럼스틱으로 만든 건가요? 예, 보통의 경우는 나무로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생 일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런 나뭇가지를 찾기가 힘들다. 제가 판단을 내려서 이거는 드럼스틱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단풍나무 드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